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의 진술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심판 속도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정해진 변론 기일이 이번 주 2번 남았는데요. 추가로 더 할지 아니면 이번 주로 마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헌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선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증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땐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언급했지만 헌재 나와선 말이 달라진 증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들이 원치 않더라도 검찰 조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검찰에선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기억나는 단어들을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건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검찰 진술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기로 했습니다. 헌재에서 구체적 증언을 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한 말을 감안해 탄핵 심판 결론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삼았던 선례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증인들이 검찰 진술과 다르게 증언했어도 증거 채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인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 원칙을 모두 따르는 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헌재 심판정 증언 내용과 검찰 피의자 조서 중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어떤 걸 신뢰할지는 헌법재판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대통령 측은 심판정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하겠다는 건 인권 퇴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재량권을 넘어서 원님 재판을 하고 있고 헌법에 탈을 쓰고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수사 관련 검찰 신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초법적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한 걸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건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에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하루에 한 사람 종일 신문에도 부족하다며 시간을 제한한 후 3명씩 신문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이유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증인 반대 신문을 제한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앞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겠습니다. 몇 분 더 드린 것 같네요. 또 탄핵 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 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조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다룬 안건 상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밖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일부는 인권위 건물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상정해 의결하라며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일부 지지자는 회의가 열리는 14층까지 몰려와 인권위 직원 등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지지자가 출입자들을 통제하겠다며 엘리베이터 앞을 막자 경찰이 나서 해산을 권고했습니다. 안 내려가실 거예요? 태국으로 현행에 취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주도로 해당 권고안을 인권위 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인권위 직원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해 계속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인권위가 입주한 건물 도면과 층별 안내도가 올라와 경찰이 한개 중대를 배치해 난입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과 상정반대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오늘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따져보는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국민의힘은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무효인지가 쟁점인데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 직접 질문을 합니다.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험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의향이 있다면 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그 기간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고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의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부족법 각하를 하면 되지. 우원식 국회의장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차 변론을 마친 헌재는 곧 선고 날짜를 잡을 예정인데 재판 진행을 둘러싼 편향성 시비는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친윤계 의원과의 접견 자리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헌재도 쉽게 인용하기 힘들 거란 뜻을 내비쳤던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김기현, 추경호 등 친윤계 의원 5명과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0분간 만남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언이 엇갈리는 게 밝혀졌으니 헌재가 판단을 잘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 친윤계 의원이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거리 상황을 오래 둘 수 없으니 헌재에서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냐며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해진 변론 기일은 2차례밖에 남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여인영, 곽종근, 김현태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진술이 헌재에서는 달라지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 관계자는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재를 향해 공정하게 심판해달라는 당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냐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복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 잠룡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차 국회를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복귀를 꺼냈습니다.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고 또 장관 임명하지도 못하는 이런 거는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해냐.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김 장관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없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라고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김 장관은 헌법이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며 개헌론이 착수도 반대했습니다. 대권 출마를 시사하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이라며 본인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탄핵 변론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주말 탄핵 반대 집회가 힘을 얻으면서 여당 내 대통령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은 조기 대선이 금기어처럼 돼 있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오는 20일 대통령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법정으로 불러 구속 취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인데 구속 취소에 대한 윤 대통령과 검찰 측 의견을 듣기로 한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신문을 하기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사소송 규칙상 구속 취소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안에 결론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도로 신문 날짜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구속 시한이 끝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검찰은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만 석방할 수는 없다며 구속 취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안희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요, 검찰 조서 내용을 심판 증거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 심판 결론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는데요. 이 전례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검찰에선 다양한 진술을 내놓았지만 헌재에선 여러 번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증거 삼아 결론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데 왜 반발하는 겁니까? 네, 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말을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한다. 이 검찰에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이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거냐며 비판하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부당하게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을 주고 추가로 15분씩 총 45분 동안 신문하도록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예, 제주 신문 넣으세요.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단장님, 3분만 질문할.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보면요. 헌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는데 6시간 반 이상을 썼습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시간을 재촉하긴커녕 정 비서관에게 성실한 답변이 탄핵 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속도를 헌재에서 내는 거에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더라도 뭔가 공정성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단 대리인단은 헌재를 향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탄핵 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속도와 관심인데 지금 언제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거예요? 네, 헌재는 오는 13일 목요일에 8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변론 날짜를 잡고 있지 않는데요. 13일을 끝으로 새로운 증인 신문을 잡지 않는다면 마지막 한 차례 정도 변론 기일을 잡고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다음 바로 선고 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1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15일 이후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변론 기일이 다음 주 정도로 잡힌다면 2, 3주 뒤인 3월 초순쯤이 선고 날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냐 여부인데 8인으로 가냐 9인으로 가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탄핵 심판 결론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하려면요. 탄핵 심판 변론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참여해야 합니다. 헌재가 9명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려면 추가로 변론 기일을 잡아야만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충족돼도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론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마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재판관 8명으로 빠른 선고를 하느냐, 선고가 좀 늦어져도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춰 결론을 내리느냐, 이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가 박빙구도인데 2030 세대 여론은 좀 달랐습니다. 특히 20대 과반이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여야 정권 교체 여부를 두고 여론이 접전 양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여권의 정권 연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2%, 야권의 정권 교체 응답은 49.2%였습니다. 2030 세대, 청년층 민심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론에 힘을 실은 20대는 52.9%로 절반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 지지는 38.8%로 감소했습니다. 30대도 28.2%였던 정권 연장론 응답률이 1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20, 30대 여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사법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 측의 불공정 논란이 청년층의 호소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청년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또 국민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이걸 꼭 전해달라. 한 여권 관계자는 각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 여론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2030 여론이 요동치자 여야가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오늘도 청년을 강조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 4일째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내 2030 세대 태스크포스도 검토 중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위한 가칭 2030 태스크포스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당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여론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와 정년 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히려 2030 세대가 정년 연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청년 세대 관심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때마다 청년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 측은 13일 출범식을 여는 국민변호인단에 2030 세대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앞자리를 양보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30 세대가 더 많이 받는 방식의 임금 체계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생산성이 큰 청년이 연차가 낮다는 이유로 압도적으로 적게 받는 건 불평등하다는 그들의 불만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학가에서도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찬반 입장으로 갈린 대학생들이 수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학생회관 앞에 대통령 탄핵 찬성 현수막과 반대 현수막이 10여 미터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대통령 즉각 퇴진과 사기 탄핵이라는 상반된 문구가 적혔습니다. 오늘 연세대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를 지지하고 있던 삼권 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국 선언에는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학생증을 보여주며 재학생인 걸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시국 선언 현장 10여 미터 앞에는 탄핵 찬성 학생들이 행진하며 한때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곳 연세대학교가 극우들의 일상화를 막는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극우들의 준동이 오늘 이곳 연세대학교에서 멈추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양측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5발자국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 4, 5. 방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뒤로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린 캠퍼스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철강업계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 관람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 중 전격 발표한 겁니다. 외신들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도했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Aluminum too. 25%. 25 for both.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알루미늄에는 10%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철강과 똑같이 25%로 올리고 북미 동맹국 제외 같은 예외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금속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및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이어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국 4위인 우리나라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자 국내 철강 업계도 대응책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업계가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트럼프가 물가 인하 등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중국은 오늘 0시 관세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트럼프가 다음 타깃으로 꼽은 유럽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10% 관세 조치에 맞선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는
예정대로 현지 시각 오늘 새벽 0시 발효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 자동차 등의 10%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합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 대한 정당방위임을 강조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纠正错误做法，停止将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 중국 관영 매체는 관세 전쟁은 모두를 패배하게 만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가 이르면 11일 상대국이 부과한 만큼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조치도 예고해 관세 전쟁의 전선을 한층 넓혔습니다. 이 조치의 첫 번째 타깃으로 거론되는 유럽연합, EU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st die Antwort also in größter diplomatischer Vorsicht und wir können in einer Stunde handeln als Europäische Union. It means if you put tariffs on a lot of sectors, it will increase the costs and create inflation in the US.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유럽을 향할 조짐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이 거의 60만 원에 이르는데요. SNS엔 금을 팔라는 광고가 넘쳐나고 금은방 절도마저 기승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금뭉치와 함께 현금 따발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금은방을 찾은 손님에게 가져온 금을 지금 팔면 1,5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531만 원.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요. 지난해 이맘때 한돈 3.75g에 36만 원대를 기록했던 금값은 1년 만에 58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금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팔려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30% 이상 고객이 더 는 것 같습니다. 목걸이, 팔찌, 돌반지, 골드바 보유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여기서 판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골드바 등을 매매하고 시세를 보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뛰는 금값에 금은방 절도 사건도 기승입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한 남성이 금거래소에서 56돈 3천만 원어치의 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30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2-3천만 원어치를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딱 잡는 순간 잡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앞서 청주에서도 금반지 5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을 낮춰야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총 12동 198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전용 면적 63제곱미터 세대가 5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그러다 지난 1월 같은 크기가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6%가 하락한 겁니다. 거래된 것들은 낮춰서 거래된 편이에요. 그러면 내리지 않으면 안 팔리나요? 내놓은 금액에서는 2천 이상. 종전 거래와 비교해 1%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하락 거래라고 합니다. 지난 1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하락 거래 비중은 44.9%입니다.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가격을 낮춰야 겨우 팔린다는 겁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원구와 금천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원 금천 지역의 경우 젊은 영끌족이 많고 대출 규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락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울산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용량 방사포를 투입해 불길을 잡아냈지만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15분쯤 온산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유류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쾅 하면서 제가 볼 때 한 6, 7 정도 되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큰 피해가 우려되자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바로 옆엔 윤활유 등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대형 탱크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불이 번지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소방당국이 설치한 대용량 방사포가 거센 물줄기를 쏘아대자 화염의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방사포를 가동한 지 10분도 안 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대용량 방사포는 분당 4만 5천 리터의 물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 약재를 섞어 탱크에 난 불을 진압했습니다.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이 폼이 유증기를 덮게 됩니다. 즉 질식 소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불로 탱크 상부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은행에 총을 든 강도가 들었는데 시민에게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이 어설픈 강도가 든 총, 다름 아닌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와 털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은행에 들어옵니다. 벼랑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물건을 총처럼 겨냥하며 은행 이곳저곳을 휘젓습니다. 고객과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더니 직원들에게 여행용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한 고객이 남성을 덮쳐 몸싸움을 벌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가세하면서 2분 만에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어설픈 은행 강도는 30대 남성 A씨. 검은 비닐봉지 속 물건을 꺼내보니 황당하게도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갖고 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모님하고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상당히 이제 생활고가 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하셨다 그러네요. 강도를 제압한 은행 고객은 50대 박청규 씨. 젊은 시절 특공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총이면 그 다음 상황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난감 총인 거를 확인을 하고는 이제 이 다음 상황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다 생각해서 좀 안도를 했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은행 강도를 잡은 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뇌물 받는 법도 갖가지입니다. 계약을 따게 도와준다며 차 할부금에 강아지 선물까지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적발 소식은 잊을만 하면 들려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고 공무원이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골프를 친 뒤 성매매까지 한 공무원들. 감독 편의 대가로 공사 대금의 2에서 5%를 받아 챙기고 모두 계약 수주 대가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교묘해졌습니다. 계약을 밀어주겠다며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안전용품 구입 발주를 담당한 이 직원은 업체에게 배우자 명의의 중형차 할부금을 대신 내도록 했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도 송금하게 한 혐의입니다. 지인에게 선물할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도 대신 구매하도록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뇌물 규모가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그런 토착 비리에 가까운 형태라고 봅니다. 계약 담당자를 수시로 자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권익위는 해수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해수부는 수사 결과를 본 뒤 직위 해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까지 하며 미국과의 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시바의 아부 외교에 대한 일본 국민들 평가는 어떨까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일 회담 시작부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神様から選ばれたのだ。必ず大統領に当選し、再びアメリカを偉大な 기자회견에서도 이어갔습니다. 強い使命感を持たれた方だということを政治全く抜きでそのように感じ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트럼프도 동참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going to be a great prime minister. 이시바 총리는 국방비 증액은 일본이 결정한 것이고 LNG를 수입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해 황금 사무라이 투구까지 선물했다며 대체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외교 경험이 부족한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애초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政治外交この最初の首脳会談で石破総理が使ったということはいいことだ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ただこれからもずっとお世辞だけを述べ続け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お世辞っぽい話をするっていうのはどうですか、日本の国民としては。そういう言葉のあやとしてとどめておくぐらいなのが賢明なのかなと僕は思っています。内容が詰まったものではなか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의 앉은 자세 등 태도를 문제 삼거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등 일본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야욕이 노골적입니다. 이번엔 전용기 안에서 멕시코만 해역을 내려다보며 여기는 아메리카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직무 책상에 앉아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옆에 아메리카만이란 단어가 크게 적힌 지도가 보입니다. We're flying over right now. We're flying over a thing called the Gulf of America. 트럼프가 미국 남부 해역 상공에서 현지 시각 어제인 2월 9일을 아메리카만의 날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 멕시코만에 대한 영토 욕심을 나타낸 바 있는데 전용기 안에서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미국 땅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Air Force One is currently in international water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flying over the recently renamed Gulf of America. Please enjoy the flight.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에 대한 소유와 개발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에게 가자 지구 일부 지역을 줘 재건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구상안도 밝혔습니다. And think of it as a big real estate site. And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own it. No rush, develop it. 트럼프는 지역 맹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은 27일 정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가 떠오르죠. 전 세계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들자 프랑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하 특파원입니다. 연간 방문객 수만 약 9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대표 관광지 파리 루브르 박물관. 평일 아침에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히 관람객 대부분은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를 보러 줄을 섭니다. C'est quelque chose de symbolique, c'est un peu comme la Tour Eiffel chez nous. Quand on parle de la France, quand on parle de Paris, on parle directement de la Tour Eiffel, des Champs-Élysées et de la Joconde. 인기가 많다 보니 박물관 측은 모나리자 그림만 보고 나올 수 있는 전용 루트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많아 모나리자 전시관까지 가는 데만 13분이나 걸립니다.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람들이 밀려와 작품 앞에서 3분을 채 서 있기 힘듭니다. 모나리자의 유명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모나리자 그림에 케이크나 수프를 끼얹는 등 과격 시위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작품 앞에 유리 보호막은 물론이고 그림 앞에 접근 금지선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작품 훼손 우려가 점점 커지자 최근 프랑스 정부는 박물관 개관 232년 만에 처음으로 모나리자를 박물관 정원 지하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création de ces nouvelles salles sous la cour carrée doivent permettre d'installer la Joconde dans un espace particulier, accessible de manière autonome par rapport au reste du musée. 프랑스가 아끼는 모나리자를 별도의 전용 공간에 전시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es gens ne regardent même pas les autres œuvres, donc c'est bien que ce soit indépendant, c'est plus sécurisé, c'est plus agréable parce qu'il y a vraiment énormément de monde autour. 일각에서는 모나리자 전시 공간이 따로 마련되면 다른 작품은 외면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미국 슈퍼볼의 명성과 화려함은 올해도 변함없었습니다. 초당 광고료가 우리 돈 4억 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화끈한 복수전이 치러졌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노래가 빅이벤트의 분위기를 달굽니다. 화려한 뉴올리언스 시내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돔 경기장 위로 미국 해병대 비행기가 날고 숙명의 한판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라운드만큼 관중석도 뜨거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 차남 에릭 등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슈퍼볼을 직접 관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전이 끝난 뒤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이 경기장 전광판에 잡히자 환호보단 야유 소리가 더 컸습니다. 당황한 스위프트의 표정이 눈길을 끕니다.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와 연인 관계로 유명한 스위프트는 다른 팀 팬들에겐 이제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해마다 화제가 되는 TV 광고료는 이제 초당 약 4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6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겁니다. 그래서인지 작년까지 기아 등 한국 기업도 광고를 했는데 올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대 최정상급 가수들이 장식하는 하프타임 쇼 무대. 올해는 래퍼 켄드릭 라마가 화려하게 무대를 빛냈습니다. 경기는 예상 외로 필라델피아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2년 전 슈퍼볼 패배를 제대로 설욕한 겁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음료수 세리머니가 종료 3분을 남기고 나올 정도로 경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반면 캔자스시티는 슈퍼볼 사상 첫 3연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네, 은퇴한 퇴직자들이 모여 사는 은퇴자 마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은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어떻게 일상을 채워가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이 북적입니다. 누구에게는 나비로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편지꽃으로 느껴지고 함께 꽃차를 만드는 중입니다. 차도 마시고 소통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13년 전 이사 온 김경화 씨가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 이젠 마을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 뭐 그냥 남편형도 봤다가 그런 거 이제 반찬 얘기도 했다고. 저녁도 각자 반찬을 들고 와 함께 먹습니다. 품은 덜고 재미는 배가 됩니다. 12일 날 정월 보름날 마을회관에서 할 거예요. 전화 왔어요. 윷놀이 하러 오라고. 지난 2010년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진 뒤 은퇴자가 속속 모여들면서 전체 118가구 가운데 70%가 은퇴자입니다. 나무도 가꿔야 되고 뭐 텃밭도 가꿔야 되고 이러다 뭐 은퇴하고 나서 밥이 2배 늘었어요. 기존 주민들과는 품앗이를 하며 서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내 가시는 거죠? 시내 가요. 면사무소 예, 타세요. 서로 상생을 위해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충북과 경남, 전남 등
전국 11개 지역의 은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노후를 안정감 있게 보낼 수 있고 지자체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생산물들을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이 굉장히 이게 아주 따뜻하고 나도 좀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삶에 대해서 같이 동반해서 늙어가고 싶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하 20도에도 살아남는 노로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초등학생 딸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학부모. 밥 잘 먹고 와서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속이 안 좋다면서 토하러 가더라고요. 계속 누워있고 힘이 없어가지고 늘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요즘 애들 장염 많이 걸린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기승입니다. 환자 수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증가해 1월 넷째 주 기준 469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환자 중 6살 이하 영유아 비중이 51.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감염되면 이틀 내에 구토나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을 먹었을 때 또는 환자 분비물에 비말로도 전염됩니다. 무엇보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고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합니다. 음식은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손도 30초 이상 씻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호 소환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고 받아쳤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유권자가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유권자 15% 이상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는 게 친명계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며 당장 도입하자고 환영했습니다.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정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개헌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반성문을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 후회한다고 했고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욱하기를 잘하고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검찰개혁 때문에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데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달까. 어쨌든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 순간이 조금 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야권층 지적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최근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과거 마음의 빛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검찰 개혁에 대한 이른바 보복이고 발목 잡기였거든요. 가족들은 이른바 풍비박산이 났죠. 직접 등판은 비명계 대선 주자들의 활동 명분을 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기려면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경쟁을 분열로 비판하며 밀쳐내는 건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라며 흘러간 물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하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개혁신당판 옥쇄 파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한 이후 열린 첫 개혁신당 최고위.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희가 통합하고 관용해서 함께 당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천하람 대표 대행은 내용 수습에 나섰지만 허 전 대표는 아직 대표직은 유효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천 대행은 당대표 직인을 반환하고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허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장이란 게 뭐 실물보다도 OTP나 아니면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당 총무국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더글로리에서도요. 다 패고 다 한 다음 그죠? 왕따 다 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표는 당연히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허 전 대표는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면서 당 내부 비리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당비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천 대행과 허 전 대표의 회동도 연기됐습니다. 허 전 대표는 직인과 통장 반납 여부에 대해 천 대행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요? 그건 아니고요. 이 전한길 강사의 힘에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 강사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여당이 엄호 나선 겁니다. 어떻게 엄호를 했을까요? 부당한 고발이라면서요. 이 전 강사 소환 없이 조기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씨가 저렇게 포승줄 묶인 윤 대통령 사진 올리며 목을 베어야 한다고 표현한 걸 처벌해야 한다고요. 전한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본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고. 주진우 의원도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전 강사를 극우 스피커라고 하기도 하던데 여당 차원에서 나서는 배경이 있을까요? 네, 2030 세대의 호소력 강하고 또 정치적 금전적 목적과도 선긋은 인물이란 점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무엇보다 전 강사가 계속 목소리 낼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리 자식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 더불어독재당이잖아. 광주 다 오셔야 됩니다. 전한길 씨인지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하겠다. 근데 3월 1일까지만 활동한다면서요? 네, 말리는 아내 때문이었는데 본인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아직 아내에게 허락은 못 받았다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 보이는데요. 고요속 외침이 아니라 고성 속의 외침이에요. 네, 오늘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이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차부터 보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요. 아까부터 받으시다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포기하실 겁니까?
연설하는데 사법 리스크 겨냥해서인지 계속 공격하는군요. 네, 이 대표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고성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뭐가 진심이냐고 소리 지르자 이번엔 이재명 대표도 참지 않았습니다.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중요 산업에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거 왜 안 되지? 52시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오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유연하자는 거지 총 노동 시간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한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가 또 주 4일째 얘기하니까.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오락가락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주 4일째로 나아가서 근로 총량을 줄이자는 거고 다만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노동 유연성은 또 늘리자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겠다는 거죠. 여권은 당초에 무슨 말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먹산이즘, 잘산이즘, 뻥산이즘이라고.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먹산이즘이다.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표 내일 여당 대표 연설 때 이것도 약속했는데요.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할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기 좋겠죠? 꼭 실천으로 국회에서 서로 경청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기나긴 한파의 끝이 보입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동장군의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2, 3도 웃돌겠고요. 그 이후로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의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요. 현재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영하 5도, 강릉은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출근하실 때 안개와 빙판길 조심해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남부지방은 9도까지 오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모레는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한 일본 총리의 아부 외교가 화제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미국 언론은 아부의 기술로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도 못 잡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외교 채널 풀가동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